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 거리를 수놓은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우리를 연결하는 수많은 데이터들. 우리의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계산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 심정부에는 아주 작은 두뇌, 바로 반도체 칩이 있죠. 수십 년간 이 작은 거인은 실리콘, 즉 규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실리콘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마치 한 개의 다다른 마라톤 선수처럼 실리콘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던 무어의 법칙, 2년마다 칩의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는 이 황금률이 이제는 깨지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반도체는 대체 어떤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설 다음 세대의 게임 체인저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최첨단 반도체 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트랜지스터라는 작은 스위치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스위치의 크기는 이제 고작 5나노미터 수준에 불과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2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작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물리 법칙이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얇아진 벽을 전자가 유령처럼 통과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양자 터널링 효과입니다. 전자의 흐름을 막아야 할 절연막이 너무 얇아지면서 전자가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는 누설 전류를 발생시켜 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의도치 않은 엄청난 열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엔진 수십억 개가 동시에 과열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최신 고성능 칩의 단위 면적당 발열량은 원자력 발전소의 해결요금 표면보다도 높을 정도입니다. 더 작게 만들수록 더 뜨거워지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죠. 실리콘의 시대가 이처럼 물리적 한계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과학자들의 시선은 주기율표의 다른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기본 원소, 탄소입니다. 그리고 탄소가 만들어내는 가장 놀라운 물질,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원자 하나 두께의 얇은 막입니다. 두께가 2나노미터에 불과해 세상에서 가장 얇으면서도 강철보다 지시등배나 강한 강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래핀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전기적 특성에 있습니다. 그래핀 내부에서 전자는 마치 질량이 없는 입자처럼 움직입니다. 어떤 저항도 없이 빛의 속도의 300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할 수 있죠. 이는 실리콘보다 간병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실리콘을 대체할 것 같지만 그래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의 흐름을 켜고 끌 수 있게 하는 밴드갭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필요할 땐 전기를 흐르게 하고 하죠. 밴드갭이 없는 그래핀은 항상 어우한 상태인 스위치와 같습니다. 전류를 제어할 수 없으니 0과 1로 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트랜지스터로 사용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핀을 둥글게 말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마느냐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급적으로 달라지는 신비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를 카이랄성 또는 포임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각도로 말면 반도체의 성질을 띠는 튜브가, 다른 각도로 말면 금속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튜브가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거대한 난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 특성을 가진 튜브만을 대량으로, 그것도 999% 이상의 순도로 합성하는 기술이 아직 부족합니다. 마치 수십 가지 색깔의 스파게티 면이 뒤섞인 통에서 오직 빨간색 면만 골라내는 것과 같은 극도로 어려운 작업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탄소 반도체 상용화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기술 경쟁은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극소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니덜란드의 ASML, 이 두 기업을 빼고는 첨단 반도체 생태계를 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탄소 기반 반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견고했던 지정학적 구도가 한순간에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던 기술이 아니라 고순도의 탄소 나노튜브를 합성하고 정제하는 기술, 그리고 이를 이용해 칩을 만드는 새로운 공정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기술 패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미중 기술 경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넘어 고순도 탄소원과 같은 새로운 전략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 TSMC, 인텔과 같은 기존의 반도체 강자들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 구축한 실리콘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마치 평생 생선 다루는 법을 연마한 초밥 장인에게 하루아침에 프랑스 빵을 구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기본기는 있겠지만 장비도, 재료도, 노하우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인프라가 오히려 거대한 매몰 비용이 되어 혁신의 발목을 잡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기 마련이죠. 이처럼 탄소 반도체 기술은 단순히 실리콘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제조 공정, 새로운 장비 산업,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인류의 컴퓨팅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힘든 복잡한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후 모델링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연구진은 2019년에 이미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 2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1970년대 기술 수준이었지만 가능성을 증명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죠. 우리는 탄소 나노튜브가 고성능, 고효율 컴퓨팅의 미래를 위한 가장 유망한 길 중 하나라고 굳게 믿습니다. 당시 연구를 이끌었던 맥스 슐레이커 교수의 말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수율 문제, 비용 문제, 신뢰성 문제 등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하고 흥미로운 차세대 반도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이라는 현재의 영광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실리콘 시대의 빠른 추격자 전략은 새로운 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합니다. 탄소 기반 신소재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양성,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탄소 반도체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술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열쇠가 아닐까요?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